그래서 글을 하루에 하나 정도 발행했는데 월 1,000만 원 수익을 냈죠. 그럼 20대 중반에 네. 월 1,0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충분히 막 다 한 다음에 아 나는 도저히 이 일과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충분히 다 못했어요.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월 1,000만 원 수익을 찍었을 때도 네.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를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가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가녀는 고가녀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이 상품을 어떻게 고가녀로 끌어올려야 될지.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아리 장인입니다. 아리 장인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교육을 받고 네네네. 월천까지 찍다가 네네네. 잘 안 돼서 다시 본업으로 들어갔어요. 본업으로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돌아간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네. 해보실 생각이 네. 있으셔서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컨설팅 시점이네요.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월천까지 찍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찍고 나서도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앵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꾸준함이 네, 없었어요. 제가 계절 상품으로만 네. 3개월 팔다가 4개월 못 팔고 아, 또 3개월 팔다가 못 팔고 해서 본업으로. 시즌의 맛에 네. 의지하고 그 이후로 탄탄함을 쌓아가지 못한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볼 네. 수 있겠네요. 지금 본업이라고 하셨는데 본업 어떤 건지 좀 미용. 미용 쪽으로 네, 하고 해요.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컨설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아리 장인님, 아장님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는데 지금 미용 일은 원래 좀 쭉 하시다가 네. 저희 쪽 들어서 좀 수익 내시고 다시 미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네.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미용 하셨던 그 전에. 그 전에요? 네. 제가 매장에 취업을 한 게 17살 때부터 해서 24살까지 미용을 네네네. 하다가요. 네. 이제 24살 때 컨설팅을 받았죠. 그러면 한 거의 7년 정도 하시고 네. 그리고 수업 들으셔서 네. 이제 좀 수익 내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신 상태다. 이게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전 그것 또한 어떤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충분히 막 다 한 다음에 아 나는 도저히 이 일과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충분히 다 못했어요.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월 1,000만 원 수익을 찍었을 때도 네. 제가 너무 쉽게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제품을 계속 안 하시죠? 네. 그럼 제품 얘기 해주셔도 되나요? 네, 그때? 선풍기. 선풍기였어요? 네. 어떤 선풍기였어요? 어떤 제품이요? 네네네. 뭐 특이한 사항이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음. 일단은 조립식이었고요. 네. 3단으로 돼 있었고 조립식이고 그다음에 그 조립을 하나 풀어서 선풍기를 2대로도 사용을 가능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선풍기에 비해 대안이나 이제 핵심 가치나 이런 게 너무 뚜렷해서 그래서 글을 하루에 하나 정도 발행했는데 월 1,000만 원 수익을 냈죠. 그때 월 1,000만 원 한 달에 이제 그럼 20대 중반에 네. 월 1,0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짜릿함과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그럼 많이 못 하신 거네요. 일단은 시즌이어서 네. 시즌만 끝나고 할 걸 알기 때문에 4계절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전 4계절 할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스터디 제품이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지금 여름, 겨울 시즌 상품들로 뭐 온풍기, 선풍기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뭐 매트, 온열 매트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걸로 5천 이상 벌었다고 해서 그걸로 본인이 자신감을 갖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꾸준히 팔리는 걸로 올라오는 건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스테디한 제품으로 꾸준히 한 달에 한 2, 3천 이상 버는 사람들은 시즌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시즌은 워낙 수요가 몰릴 때잖아요. 네. 그래서 위쪽 품절나서 밑에 쪽 그냥 팔리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지에서 돈을 먼저 좀 벌려고 했던 건데 네. 사실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나가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위기의 순간에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현실 당시에서 또 돈을 벌어야 되면 본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본업으로 돌아간 아리 장인님이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질문 주시죠. 일단은 네. 제가 아이템을 얘기를 해야 네.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를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저관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관여는 고관여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이 상품을 어떻게 고관여로 끌어올려야 될지. 이러면 이렇게 비교를 들면 되죠. 가장 저관여 뭐가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물, 휴지, 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저관여, 고관여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고관여는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 때 혹은 구매할 때 중요도가 엄청 높고 고민도가 높은 거를 관여도가 높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거라고 하면 결혼 같은 게 관여도가 높은 거죠. 네. 혹은 차, 집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이제 매몰 비용이 굉장히 큰 거. 그런 것들을 고관여라고 하고 이거를 사든 안 사든 사실 크게 딱히 의미가 없는 것들을 저관여라고 해요. 네. 그걸 저는 1부터 10까지 스펙트럼을 나눠서 이제 수치화하고 그거의 관여도에 맞는 판매 톤이나 아니면 그런 온도가 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껌을 파는데 엄청 의시되면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대충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관여도를 더 높인다고 한다면 아유 어차피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제대로 갖추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아 여기 쓰면 어차피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관여도를 낮춰서 결정을 빨리 유도한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관여도를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이제 상대보다 유리한 포지션에 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 상대의 관여도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물어보신 거는 아 지금 너무 저관여라서 네. 비싸게 팔 수도 없고 그리고 결정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없으니 관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네. 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다른 예시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미용 쪽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남성 커트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관여가 아니잖아요. 네. 여성 염색이나 파마는 관여도가 높거든요. 네. 남성 커트에 비해. 네. 남성 커트를 관여도 높일 수 있는 방법.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게 저는 사고 확장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 일에 어떤 네. 마케팅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상황을 뭐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만들어도 되죠. 탈모인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좀 슬프네요, 벌써. 관여도 확 올라가는 게 네, 느껴지네요. 이제 뭐 좀 더 볼륨감을 있게 커트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 전용, 그러니까 머리숱이 조금씩 없는 사람들이 머리숱이 없어 보이지 않게 하는 커트. 네. 이런 거는 이미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커트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근데도 그런 거를 찾아서 간다는 거죠. 네. 왜냐면 그거를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그 기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저는 그거는 이제 근데 좀 특수한 사람 타겟으로 타겟을 쪼갠 거잖아요. 네. 뭐 타겟 쪼개는 것도 관여도에 되게 좋은 전략인데 저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머리를 항상 저도 제가 소비를 거의 안 하지만 머리는 그래도 계속 돈을 써왔잖아요. 저는 머리를 자르고 엄청나게 만족한 적은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서 저는 지금 자를 수 있는 분이 잘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항상. 왜냐면 제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돈을 좀 더 줘도 제가 거기 찾아갈 것 같은데 제가 두상이 좀 옆으로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두상에 맞게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미용사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미용사라면 A부터 F까지 두상을 이렇게 나눠 놓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앞에 여기 뭐 약간 전문용어 쓰면 좋죠. 뭐 측두부 뭐가 넓으시네요 뭐 이런 다음에 이런 머리는 앞머리를 짧게 하면 굉장히 머리가 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커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A부터 F까지 본인 두상에 맞게 그거에 이제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드리고 그거로 잘라드린다. 근데 두상 컷은 이제 1.5배 가격이다. 기존 컷에 비해서 하시겠냐. 이러면 그 관여도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커트 자체의 기술은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한테 맞춰주는 어떤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아 내가 지금 특별한 거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게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골프 용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관여도를 높이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게 좀 전에 제가 말한 미용은 미용사마다 기술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제품이고 그 똑같은 제품을 딴 데서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디 이제 럭셔리한 그런 공간에서 나온 거라든가 네. 아니면 그거에 대한 품질 우선도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도 비싸게 파는 사과도 있고 싸게 파는 사과도 있잖아요. 근데 비싸게 팔 때 왜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세요? 비싸게 팔 때요? 네. 유명한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여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냐고 왜 비싸게 파냐면 네. 지네들이 돈을 많이 남기려고 비싸게 팔아요. 아, 네. 사실 그런 이유는 네. 다 자기들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아가요. 어떻게든 가치 더하기 해서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역으로 비싸게 판다. 네. 어디 지역 사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도, 세 번째는 뭐 신선도, 모양, 뭐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되게 못생긴 사과는 비싸게 못 팔고. 근데 저는 못생긴 사과를 가치 더하기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다고 봐요. 농약을 안 쳐서 우리는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맛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 더 비싸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럼 우리 골프 용품에는 뭐 이런 것들이 도입 가능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역, 신선도, 모양 봐 이런 거. 근데 모양은 사실 다를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래 사용하고 이러면 이제 마모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얘기하고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파는 거나 딴 데서 파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면 그거 둘 다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네. 둘 다 사서 비교 못 하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가치 더하기를 하면 저는 관여도를 조금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관여에서는 사실 관여도 이동도 되게 중요한데 관여도 이동보다 원래 저관여에서 잘 팔리는 그런 기획은 네. 뻔하지만 더 주기나 뭐 다른 네. 사은품 껴주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략. 이 저관여에서는 이 사은품 하나 더 주는 게 이 사은품이 너무 중요해서 사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 비싼 게 아닌데 상대가 받을 때는 되게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면 좋죠. 그럼 이제 그거를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어떤 걸 받으면 좋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립할 수 있는 뭔가라든가 네. 따로 사기엔 아까운. 네. 근데 그냥 주면 꼭 쓸 것 같은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땀이 손에 많아서 네네. 사실 이런 거를 잡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 사람들의 이제 소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네. 그게 네. 어떤 대회에서 썼던 그런 거다라고만 해도 네. 누군가한테는 이거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뭐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치는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해도 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진짜 웃긴 건데 손흥민 씨가 사인한 축구공은 가치가 높습니까? 그쵸? 그러면 공을 제가 슛을 했을 때 더 잘 나갑니까? 아니요. 이게 기능적인 가치는 없다는 거죠. 네. 상징적인 가치만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라면 손흥민 공이 실제 쌓인 공이 뭐 한 100만 원에 팔린다 그러면 네. 손흥민 씨는 엄청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공 사인만 하면 되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것보다 본인이 다른 일 하는 게 더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허상이라고 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죠. 손흥민 사인 유니폼을 내가 봤다니 집에 딱 액자에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잘 벌 사람일수록 본질에 가까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무의미한 허상들에 휘둘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요소를 넣을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골프용품은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으고 설득하기잖아요. 네. 근데 모으는 게 네. 스토어판 말고 네. 밴드로도 모아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골프 쪽은 전문 영역이니까 특수한 사람들, 요즘에 좀 대중화가 됐다고 해도 이제 특정 그 고정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밴드나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더 다른 플랫폼들도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어떤 물길 스킬이 있다고 하면 네. 쪽쪽 뽑아낼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스킬이 쌓이진 않은 것 같아요, 경험치가. 네. 그래서 연습하기에 좋은 것 같은데요, 밴드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밴드로 유입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일단 어디서든 어떤 플랫폼에서든 네. 분위기를 익히는 것과 화자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한테 동화될 수 없으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제가 물건을 초등학생들한테 다 100% 팔고 와라. 반에 30명인데 다 팔고 와라 라고 하면 뭘 팔지 어떻게 팔지 아예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근데 미용사들한테 물건을 다 팔라라고 하면 아마 파실 거예요. 미용사들이 뭐가 필요하고 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멘트를 하고 이런지를 아니까. 그것처럼 내가 뭔가를 팔려는 어떤 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고 이런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골프를 치세요? 안 쳐요. 근데 안 쳐도 우리가 네. 저는 간접 체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 저랑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호기심이 막 가요. 그거는 제 근본적인 호기심은 그들을 파악하고 싶고 내가 어쩌면 그들을 조종하고 싶다는 심리까지 갈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제 메소드처럼 들어가서 활동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장님이 그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심리구나, 이들은 어떻게 하고 대부분 그런 데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골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라운딩 가기 전에도 이제 집에서도 연습하고 막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필요한 건 뭘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있을까? 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들한테 팔 생각부터 하면 안 되고 그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차카페 같은 데서 내가 만약에 그들한테 관심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하려면 이런 거 글 쓰면 좋죠. 만약에 차카페, 스포츠카 뭐 이런 카페에서 관심을 받으려면 여자 163인데 네. 911 타기에 적당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90%가 남자거든요. 네. 조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침 사진이라도 같이 있었다면 조회수 1000 넘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골프에서는 어떤 글을 어떤 화자로 어떤 분위기에서 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서 설득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죠. 네. 네,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것도 재능의 일환인데 네. 되게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약간의 재능과 그런 경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치를 쌓아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밴드는 밴드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시작부터 내가 얘네들한테 물건 팔아야 돼 이렇게 들어오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들과 어울려야지로 시작해야죠. 근데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죠. 저는 한 어울리는데 길게 잡아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엄청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컨트롤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도 해봤어요. 네. 네. 또 했었고 네. 가위도 그 가위는 이제 그 교육 받을 때 했었고. 그때 좀 팔았잖아요. 아니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근데 그게 왜 못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위가 엠사톱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 우리는 훨씬 더 이전에 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용 투자를 과감히 못해서 네. 혹은 내가 그런 기술을 못 익혀서 혹은 상세 페이지 설득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요소를 모듈화하면 네. 이 부분을 채워나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